오늘은 설계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리팩토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리팩토링 부분은 언제야? 두 번째 노트에서 엔티 패턴이라는 걸 살펴봤었죠. 그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설계 패턴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잘 돌아가요. 그러면 만족하고 거기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완성된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의 동작은 그대로 하는데 코드의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우리가 리팩토링 한다 그래요. 리팩토링. 그래서 리팩토링도 우리 설계 패턴 배우면 전략 패턴, 관찰자 패턴, 장식 패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언제 그런 패턴들을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는 게 좋은지도 이제 학습하는 거죠. 리팩토링도 비슷하게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리팩토링을 언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요령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코드를 잘 개선시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그랬네. 어쨌든 이 리팩토링과 관련해서는 이 책이 되게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리팩토링. 1999년도에 되게 오래됐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 갖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책이 2010 얼마 안 됐죠. 얼마 전에 그 세컨드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되게 됐어요. 야, 이제 새 예제, 조금 최신의 예제 갖고 책을 썼겠구나 싶었는데 거의 똑같은 예제 갖고 해요. 근데 더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건 얘는 자바로 돼 있거든요. 얘는 뭘로 돼 있을까? 아니,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하고는 안 맞아서 되게 이 판을 기대했는데 그래요.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도 1판이 나온 지 되게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2판이 나와서 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제는 하나도 안 바꾸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예제를 찾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또 게으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우리가 살펴볼 코드는 99년도에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되게 옛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뭐랄까 와닿는 예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때 비디오 가게라는 걸 아나? 비디오 가게? 여러분 어렸을 때 있었나? 비디오? 여러분들도 그 옛날에는 DVD 같은 건 집에 빌려다가 보기는 했겠네. 비디오는 아니더라도 만화방 같은 비슷한 데 있어서 만화도 빌리고 DVD도 빌리고 뭐 근데 그런 거와 관련된 그 예제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1장부터 5장까지가 그 예제를 가지고 제시된 예제가 하나 있어요. 얘를 단계별로 리팩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하는 거구나. 그 느낌을 우리가 조금 익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이 이런 거구나. 감을 좀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펴본 예제가 뭐냐면은 비디오 가게 고객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비디오 가게. 그래서 비디오 가게를 가서 비디오를 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비디오. 그래서 대여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은 고객이 대여한 비디오 목록을 보여주고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계산하고 출력해 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이 비디오 가게는 영화를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최신, 일반인 게 있고 아동, 최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아동용. 그래서 세 종류로 구분하고 이 세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두고 있어요. 대여하는 비용에 대한 가격 차이를. 그래서 일반은 기본이 2,000원이고 2일 경과 후부터 1일 1,500원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시스템하고는 좀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긴 한데 여기서 나온 예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일반은 기본적으로 2,000원을 무조건 내야 되겠고 2일이 경과되면은 1,500원을 1일당 더 내야 됩니다. 아동은 기본이 1,500원이고 3일 경과 후 1일 1,500원입니다. 최신은 무조건 빌린 만큼 2,000원씩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립 포인트는 영화 한 평당 100원씩 적립이 되는데 최신 영화는 2일 이상 대여할 경우 1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혹시 이런 주제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패턴 중에 떠오르는 패턴이 있나요? 어떤 패턴을 우리가 이제 배운 패턴들이 그래도 몇 가지가 있죠. 그 패턴들 중에 혹시 이 문제에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 패턴이 있나요? 어떤 패턴이 있나요? 네? 뭘 전략? 그러니까 비용 계산하는 전략. 네, 그렇죠. 요 비용을 계산하는 전략을 이제 영화당 뭐 아동 영화면 그 전략 끼워서 비용을 계산하고 뭐 일반이면 그 어떤 일반 금액을 계산하는 전략을 끼워서 계산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때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이 적용하면 괜찮을 만한 패턴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그 생각에 맞게 전체 시스템을 설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마 올려놨을 텐데 리팩토링 자바 버전은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리팩토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팩토링이 되기 전 버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만든 클래스는 3개예요. 고객을 나타내는 커스터머라는 클래스가 있고 영화를 나타내는 무비라는 클래스가 있고 대여 정보를 유지하는 렌탈이라는 클래스, 3가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비디오 가게 고객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커스터머에 있는 메소드들을 좀 살펴보면 커스터머에는 뭘 유지하고 있어요? 대여한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기 리스트로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로 대여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여 목록에 이제 대여를 한 거를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떤 영화를 대여하게 되면 add rental 해가지고 그 영화를 그 고객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statement라고 해서 매우 긴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함수를 딱 보면 우리가 그 엔티 패턴 살펴볼 때 이렇게 긴 함수를 만나면은 얘는 엔티 패턴이죠. 그렇죠? 한 함수가 너무 길어. 그리고 이 함수에서 뭐를 하냐면은 아까 우리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은 고객이 대여한 대여 목록을 출력해 주는 거야. 근데 고객이 대여한 대여 목록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을 계산해야 되겠고 또 적립금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대여금을 계산하는 부분, 적립금을 계산하는 부분, 출력하는 부분, 세 가지 기능이 모두 다 요 함수 하나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듈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즉 함수의 응집성이 안 좋은 거죠. 한 함수가 너무 많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모듈화를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클래스들은 되게 단순해요. 영화 클래스는 영화 제목이 있고 종류 구분이 있어요. 아동인지 일반인지 최신인지 이렇게 종류를 갖고 있고, 렌탈은 간단해요. 렌탈도 대여한 영화가 어떤 영화를 대여하는지 갖고 있고 대여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여 기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원하는 기능은 다 돼. 원하는 기능 다 되는 거예요. 동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코드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잘 동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동작하면 내버려둬도 되겠죠. 잘 동작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잘 동작하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어떨 때 그럼 리팩토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리팩토링 하면 좋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동작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예전 교수님들 중에서도 전산을 막 전공을 안 하셨던 분들은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코드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코드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개발하기도 쉽고 확장하기도 좋고 수정하기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독성도 좋은 거고, 가독성도 좋아야 되겠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쉬운 거고, 또 내가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에 그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하기도 쉬운 거예요. 내가 짠 코드도 오랜만에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잘 짜놓으면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코드들을 가독성 좋게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커스터머 클래스의 문제는 뭘까? 라고 생각해 봅시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가 덩치가 너무 커. 그리고 응집성이 꽝이야. 너무 하나에서 많은 걸 해.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나? 외부로 결과를 출력을 원할 때, 지금은 문자열로 만들고 콘솔에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근데 얘를 웹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럼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비용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똑같은 비용으로 계속 청구할 건 아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격도 오를 수도 있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냐, 이런 걸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영화가 세 종류로 일반, 아동, 최신 이렇게 나눴는데, 얘가 또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죠. 다양하게 나눠졌을 때 그러면 잘 수용되냐? 잘 안 되죠. 지금은 스위치문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바뀌면 스위치문에 또 케이스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리팩토링을 우리가 슬슬 한 단계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내가 리팩토링 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동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테스트 프로그램이 없으면 리팩토링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꾼 다음에 예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계속 동작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만드는 것이 쉽나? 여러분들 테스트를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이 예제에서 테스트를 만든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뭐뭐 테스트 해보면 될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 프로그램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될까? 여기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영화 종류가. 3가지 있죠. 그럼 각 3가지에 대해서는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일반을 대여했을 때도 잘 동작하는지, 아동을 대여했을 때도 잘 동작하는지, 최신을 대여했을 때도 잘 동작하는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일경과 3일경과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 그러면 하루만 빌렸을 때 잘 동작하는지, 2일이 넘었을 때도 잘 동작하는지 그런 예제들을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아주 최소한의 테스트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기대한 것과 똑같은 값을 내 프로그램이 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 테스트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은 유닛 테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2개를 만들어 봤어요. 고객을 하나 만들고 고객에 그 영화를 3개 추가한 거예요. 영화를 3개 추가하는데 각각 다 추가해 봤어요. 레귤러, 아동, 최신. 그래서 가격들이 잘 나오는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222였는데 443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조금 바뀌겠죠. 추가되니까 2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금액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계산까지 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충분하나?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가 3종류고 3개가 다 각각 썼을 때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비용이 2일 이하일 때는 그냥이고 2일 넘어가면 3일부터는 뭔가 다르게 되니까 그것들이 맞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뭐 아주 많을 때 잘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또는 예외적인 것들이 잘 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뭐 잘못 들어가서 뭐 이런 값들이 음수일 때 예외를 처리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정상적으로 코드가 돌아갈 때 필요한 코드들을 만들어 봐야 돼요. 뭐 여기서는 이 출력 결과 갖고 봤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코드가. 그러면 뒤에 또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리팩토링을 언제 하면 좋냐면은 새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데 어떤 새 기능을 넣어야 돼. 근데 지금 상태에 늘려내 보니까 잘 못 넣겠어. 잘 안 들어가. 그러면 리팩토링을 하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코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리팩토링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그냥 하여튼 그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새 기능을 추가해야 될 때 리팩토링을 하고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선 그러면 첫 번째 리팩토링부터 해볼게요. 제일 흔한 리팩토링이 extract method입니다. extract method라는 리팩토링이 있어요. 얘는 긴 함수를 모듈화하는 거예요. 긴 함수에서 함수를 빼내가지고, 아니 함수를 빼내는 게 아니라 일부 코드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모듈화하는 거죠. 그걸 extract metho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리팩토링도 다 어떤 행위들마다, 그 리팩토링 하는 방법들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extract method, move method,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extract method를 할 때 어떤 단위를 빼낼까? 요거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요. 어떤 단위를 뽑아낼까? 뭔가 하나의 단위가 돼야 되겠죠. 빼낼 때.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단위가 돼야지 그렇겠죠. 그냥 문장 하나를 빼낸다고 그게 모듈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빼야 될 거고, 이 뺄 때 여기에 쓰이고 있는 변수들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 함수를 봤더니 가장 눈에 띄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스위치문이에요. 스위치문. 그래서 이 스위치문은 뭐라는 거예요? 스위치문은 여기에 보면 대여 목록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의 대여들마다 각각의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3개를 추가했었죠. 테스트 프로그램엔. 그럼 각 하나마다 대여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반일 수 있고 아동일 수 있고 최신일 수 있으니까 그걸 스위치문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클립스만 쓰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클립스는 이 리팩토링 하는 걸 되게 편하게 해줘요. 다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것도.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면 내가 얘를 새로운 함수로 뽑아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변수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변수가 있나? this amount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렌탈을 써요. 렌탈을. 근데 이 렌탈이 이 안에서 바뀌어요? 수정돼요? 수정 안 되죠. 참조만 해요. 이 렌탈이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 살펴보고, 이게 대여일이 고객이 며칠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서 그 대여 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빼낼 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인데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빼낼 때 이 변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변수는 인자로 전달하면 돼요. 새 함수에. 인자로. 근데 this amount는 어떻게 돼요? 바뀌고 있죠. 0으로 초기화된 다음에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함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만약에 바뀌는 게 하나만 있다. 그 구간에. 내가 이거 빼서 extract method 하려는데 얘가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그 변수는 반환값으로 처리하면 돼요. 반환값으로. 자, 여기 보면 refactor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클립스에는. 자바는 이게 잘 돼. C++ 잘 안 돼요. C+ 이클립스도 있지만 거기서의 extract method는 잘 안 돼. 근데 얘는 깔끔하게 잘 해요. 여기 보면 extract method가 있잖아요. 얘를 한번 눌러보면 이런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름으로 그 구간을, 새 함수를 이름을 뭘로 할 건가? compute rental price.
여기서도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이름들이 가독성 있게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대로 뽑아줬죠. 여기서 쓰이고 있는 변수예요. 렌탈. 렌탈을 뭘로 써요? 여기서 매개 변수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OK를 누르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여기는 int this amount equal로 compute rental이 돼 있죠. 그리고 밑으로 가보면 여기에 함수가 나와 있어요. extract 된 거. 이게 이제 refactoring의 가장 기본이에요. extract method는. 그 다음에 이렇게 extract method하고 여기서 땡치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이 this amount가 그대로 따라왔죠. 원래 위에 있던 얘가 뭐 지능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옮겨오는 거예요. 코드를 옮겨와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이 this amount가 이 구간에서는 괜찮은 이름인지를 봐야 돼요. 필요하면 이 이름들도 refactoring, extract method 한 다음에 변수 이름들도 잘 바꿔주시면 좋아요. 좋은 이름으로. 더 가독성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 함수가 있을 때 이 긴 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함수들을 모듈화해서 빼낼 때 그거를 우리가 리팩토링 할 때 extract method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뽑아낸 코드는 이에 있는데 아까는 this amount라고 했는데 이름을 this price로 바꿨고요. 요 아래도 this amount 아니라 price라는 이름으로 그 변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썼을 때 환경에서의 변수 이름과 그 함수를 추출하고 나서 그 함수 내에서의 이름은 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더 가독성 있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xtract method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봐야죠. 그러면 여전히 동작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변하지 않겠죠. extract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 리팩토링을 막 하고 나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 잘못 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G 눌러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리팩토링은 여러 리팩토링을 동시에 놓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은 내가 어느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서 예전대로 안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바꿔가면서 리팩토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각 대여한 비디오마다 대여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는 밑으로 뺐죠. 그러면 걔만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또 반복하면서 뭘 계산하고 있어요? 적립금을 계산하고 있죠. 적립금. 영화당 100원을 기본적으로 적립해주고 최신 영화는 며칠을 좀 더 오래 빌리면은 200원을 적립해줘요. 그래서 이 frequent rental points를 계산하는 부분도 빼낼 수 있어요. extract method를 해서. 그래서 extract method를 해서 빼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 보여드리고
리팩토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단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항상 메소드의 식별자 이름들이 적절한지 검사하고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이 말이. 누구나 컴퓨터가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대요. 근데 훌륭한 개발자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뭐 강조하는 거는 클레버 코드보다는 클린 코드가 좋다. 그리고 클린 코드라는 거는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예요. 클레버 코드는 저 같은 하수는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해야 이해할 수 있는 코드예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게 좋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왜 이렇게 작성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프로그램 경시대회니까 경시대회 용어는 이렇게 짜는 건데 실제 프로그램 이렇게 안 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그 학생처럼 프로그램 경시대회에서 짜듯이 짜는 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거는 클린 코드라기보다는 클레버 코드인 경우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약하거나 막 다른 사람들은 쓰지 않는 기법들 써가지고 뭔가 작성돼 있어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코드가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코드야 막 암호화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코드들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짤 때는 물론 뭐 경시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갖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전역 변수도 마구잡이로 쓰고 막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일반 코드를 우리가 일반적인 응용 만들 때 그 프로그램 경시대회처럼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듬 오브 리팩토링을 보면 테스트 스몰 체인지 테스트 스몰 체인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바꾸고 또 테스트해보고 성공하면 그 다음 바꾸고 이렇게 해야 어디서 내가 어떤 잘못하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거를 고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리팩토링 방법은 move 메소드입니다. move 메소드는 어떠한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 함수에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여기 있을 게 아니야.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그게 move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봐요. 우리가 extract 메소드를 했죠. 이 메소드를 보니까 이 메소드에서 스위치문에 조건식으로 뭘 살펴보고 있어요? 렌털에 get movie 해가지고 get price 코드를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지금 무슨 클래스예요? 커스터머 클래스예요. 커스터머 클래스가 물론 렌탈을 목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렌탈의 프라이스 코드가 뭔지는 유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아니야. 얘는 어디가 있으면 제일 맞는 걸까? 결국은 뭘 보는 거예요? 프라이스 코드를 보는 거죠. 그럼 이 프라이스 코드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무비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메소드, 대여금을 계산하는 이 메소드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우선은 저쪽으로 가야 돼요. 렌탈에 가야 되겠고 렌탈에서도 있다가 또 무비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짰는데 조건식이나 반복문을 짰어요. 근데 그 조건식에 사용하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니야. 내 클래스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는데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그 조건식에서 참 비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 상태가 아니야. 다른 객체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을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반복문에서의 조건도 마찬가지. 그럼 그런 애들은 move 메소드를 하는 거예요. move 메소드. extract 메소드 한 다음에 move 메소드. 이 통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리팩터에서 어디 있어? move를 누르면 또 잘 가요. 어디로 갈 건가? receive. 이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호출했는지 잠깐 보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렌탈 프라이스 해가지고 렌탈을 넘겨줬죠. 요 함수 밑에 있는 함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move 메소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메소드는 이제 사라지고 렌탈에 get charge 이런 형태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렌탈에 가보면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아까 그 커스터머에 있던 함수를 어디로 먼저 옮겼어요? 렌탈에 옮겼어요. 렌탈로. 이게 move 메소드 하는 거예요. move 메소드.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get move이 get price code니까 얘를 또 한번 어디로 또 옮겨야 될까? move까지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한 번 옮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단계씩 옮기는 게 그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move 메소드를 하는데 이 move 메소드 할 때 기존 위치에서 그 메소드를 삭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삭제를 못하고 거기에도 뭔가 남겨둬야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요 메소드는 삭제해버렸어요. 아예. 커스터머 쪽에는 없어요. 커스터머 쪽에는 없고 커스터머 쪽에서는 이렇게 렌탈 개차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인가? 4번까지 가면 나오나? 무비. 5번에 가면 여기로 옮겨오거든요. 여기로 옮겨오는데 여기로 옮겨왔을 때는 이제 원래는 개차지가 어디 있었냐면 렌탈에 있었죠. 처음에는 커스터머에 있었어요. 커스터머에서 스테이트먼트에 있었는데 걔를 extract 메소드에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었고 그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걸 살펴보니까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그래서 렌탈로 옮겼어. 렌탈에서 옮겨놓고 보니까 얘는 렌탈보다는 무비에 가는 게 맞겠어요. 근데 이렇게 옮겨가더라도 실제 커스터머에서는 렌탈에 있는 걸 접근하는 거지 무비에 있는 걸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렌탈에서 무비로 옮기지만 렌탈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패스로 하는 것처럼 옮겼지만 여기에 있던 애를 무비 쪽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이름은 남겨두고 무비의 개차지를 부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커스터머는 렌탈을 부를 거고 렌탈은 무비 걸 불러다가 금액을 계산 받아가지고 되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응집성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가 렌탈하고도 소통하고 무비 객체하고도 소통하는데 이제는 그 적립금 계산하는 부분과 대여금 계산하는 부분을 다 일로 옮겨 놓으면은 이 커스터머는 얘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면 좋은 거죠. 우리는 한 클래스가 의존하는 클래스 수는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커스터머가 렌트하고도 의존관계를 맺고 있고 무비하고도 의존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꿔놓으면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move 메소드 통해서 만들어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옮겨오면서 코드들도 점차 간결하게 바꾸는 거예요. 간결하게. 처음에는 그냥 옮겨오고 원래 작성된 데 옮겨오고 이제 잘 동작해. 그러면 딱 봤더니 아 얘는 코드가 너무 별로야. 그러니까 어떤 코드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 형태로 되어 있었죠. 스위치문 형태로. 얘를 이제는 스위치문 형태가 아니라 스위치문 형태인데 조금은 더 깔끔하게 스위치 표현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스위치 표현식으로. 그래서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코드가 한결 더 간결하면서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코드를 보면서 아 얘는 조금 더 간결하게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바꿀 수 있다. 그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도 리팩토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 코드를 이제 리팩토링은 어떻게 됐냐면 얘도 빼기 전이네. 하여튼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각 비디오 대여금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렌탈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처음보다 많이 이 스테이트먼트의 크기 자체가 줄었죠. 크기 자체가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디스프라이스가 이제 여기 두 군데에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임시 변수예요. 썼다가 이제 안 쓰는 변수가 되죠. 그러면 저랑은 잘 안 맞는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잘 안 맞는데 리팩토링 중에 임시 변수를 없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시 변수. 그럼 임시 변수를 없애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냐면은 원래 int thisprice equal rental charge 해놓고 여기다가 thisprice 했죠. 근데 얘를 없애면 여기도 rental.getCharge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하고 달리 뭐가 문제가 되나 저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저거 함수를 불필요하게 두 번 호출한 거죠. 근데 리팩토링에서는 이 임시 변수들을 자꾸 없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하고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리팩토링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되면 좀 달라져요. 이게 형태가. 근데 어쨌든 그 임시 변수들을 가급적이면 없애라는 거예요. 함수를 똑같은 함수 한 번 더 부르더라도 그걸 없애는 게 코드의 길이도 줄일 수 있고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this price를 해놓고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아니라 어디 갔냐? 여기 보면 inline이라는 게 있어요. inline 하라. 그러니까 임시 변수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눌러보면 두 군데 나타난대요. this price가. 그럼 OK 누르면 아까 나타났던 요 두 군데를 this price를 없애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inline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같은 경우도 늘 생각하는 게 함수 한 번 더 부르는 거는 이거 아니다. 이래서 이렇게 변수를 두는데 리팩토링에서는 오히려 그런 조금 사소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가독성이나 아니면 그 다음 리팩토링을 위해서는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없앱니다. 불필요한 변수들을 없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본 리팩토링이 replace temp with query입니다. 불필요한 임시 변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리팩토링이 처음에 extract 메소드가 있었죠. 그 다음에 move 메소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게 불필요한 임시 변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임시 변수까지 다 줄이면 이건가? 이게 파이널인가? 아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this price가 있었는데 그거를 inline 시켰어요. inline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요 for loop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대여 금액도 계산하고 정리 금액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루프가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야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리팩토링에서는 루프를 두 번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돌아가면서 적립 금액도 계산할 수 있고 대여 금액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걔를 함수로 바꾼 거예요. 분리하고, 그러니까 for loop가 있었죠. 처음에 스테이트먼이 for loop. 거기서는 전체 금액도 계산하고 적립 금액도 계산해요. 걔를 뽑아내서 별도 함수로 만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수많았던 임시 변수가 다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어? 반환해야 될 리서트 빼고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번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1번에서는 1번 total amount가 있었죠. frequent points가 있었고 this amount가 있었고 이 세 개의 변수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고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이 리설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출력 목록. 그리고 이 출력 목록을 계산할 때는 전체 금액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getCharge는 여전히 몇 번 부르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키인 스테이트먼트에서는 getCharge를 대여 영화마다 한 번만 불렀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대여 목록을 출력용을 위해서 여기서 한 번 계산하고 토탈 차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도 각 함수의 응집성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와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팩토링과 성능 최적화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코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처음 봤던 코드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은 깔끔해졌죠. 그래도 뭔가는 똑같은 기능인데 무비는 이렇게 돼 있고 렌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코드에서 move 메소드 해가지고 무비까지 갔고 무비까지 가면서 렌탈에 중간 넘겨주는 코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커스터머는 이 코드가 요 코드로 리팩토링을 통해서 몇 단계야? move 메소드 2개 했고 아니 extract 메소드 2개 했고 얘들을 move 했고 그 다음에 replace temp with query를 3개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 여기까지 우선 하고 잠깐 쉬어겠습니다.